오늘 하루 딱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당신의 10년 후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 뼈아픈 후회와 반성에서 시작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약속 같은 영상입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년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보면서 이 돈으로는 안 되겠는데? 하고 깊은 한숨 쉬어본 적 말입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아봐야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고도 실제로는 예금 금리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통장 속에서 내 돈의 가치는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에 의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돈이 짜장면 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치솟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지만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기업 보고서를 읽어야 할 것 같고 당장 내일 주가가 반토막 날까봐 무섭기만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불안감 때문에 감히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 거대한 부의 레이스에서 자꾸만 뒤처지고 있는 기분.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심지어 투자의 신마저도 이것 외에는 하지 마라 라고 유언처럼 남긴 투자법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공부할 시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신경 쓸 여력 없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 하나를 완벽하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오늘 이 영상을 본 스스로를 분명 칭찬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의 이름은 바로 S&P 500입니다. 잠깐, 이름부터 너무 어렵다고요? 알파벳의 숫자까지 나오니 머리가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딱 1분만 들으시면 이 용어가 동네 마트 이름처럼 친숙해질 겁니다. S&P 500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돈 잘 버는 검증된 500개의 기업만 엄선해서 한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팀의 선수 명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부터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에 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 콜라 마시는 코카콜라, 결제할 때 쓰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까지. 어떤가요? 이미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괴물 같은 기업들이죠. 바로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S&P 500이라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건 이 팀의 평균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지수가 떨어지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작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데이터는 압도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500개 기업의 성적이 바로 미국 경제의 성적, 아니 세계 경제의 성적인 셈이죠. 당신이 이 500명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세계 최강국 미국의 번영 자체에 올라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개념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 방법을 추천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추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자신의 유언장에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어두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복석을 가려내며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딱 한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국 대표팀 500명에게 다 맡겨라 라고 심플하게 조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미 그 답을 10년 동안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2007년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짜리 거대한 내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열심히 고른 펀드 5개 묶음과 S&P 500 인덱스 펀드 중 어느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사고팔며 얻은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수익률은 고작 2.2%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냥 S&P 500 지수를 가만히 따라가기만 했던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였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였죠. 이 내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개인이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500명에게 조용히 내 돈을 맡기고 시간을 친구 삼아 동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투자 유산입니다. 자, 그럼 이 S&P 500이 가진 5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숫자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투자법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2%씩 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금금리 3%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차이가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연 3%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복리 효과가 폭발하며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차이, 이 차이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저 안전이라는 이름표만 믿고 은행에 넣어둔 대가로 당신이 놓쳐버린 기회비용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둘째,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S&P 500은 영원한 멤버가 아닙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처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알아서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야후 같은 기업들, 우리는 그들의 흥망성쇠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S&P 500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니면 아직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스타 선수로 교체해주니까요. 우리는 그저 시스템을 믿으면 됩니다. 셋째,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 기업에 모든 돈을 넣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S&P 500 ETF 한 주를 사는 순간 당신의 돈은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나뉘어 투자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부터 존슨앤드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 분산되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철칙을 우리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넷째,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 아니 주말에 마실 커피 2잔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회 초년생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가 있을까요? 마지막 5째, 투명하고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준다는 펀드들은 보통 1%가 넘는 비싼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S&P 500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운용 수수료가 연 0.3%에서 0.7%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수수료만큼 당신의 수익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오는 투명한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왜 S&P 500에게 투자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타이거, 코덱스, SPY, IVB, VOO.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이름들은 다 뭐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한 암호들을 제가 매일 마시는 친숙한 비유,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로 단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ITF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라는 최상급 원두를 갈아 넣은 누구나 좋아하는 기본 메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스타벅스도 팔고 이디야도 팝니다. ETF도 똑같습니다. S&P 500이라는 똑같은 원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 금융회사들을 우리는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 브랜드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커피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S&P 500 상품인데도 이름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토에는 더 원조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 IBB, V 같은 것들이죠. 스파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IBB는 블랙록, V는 벤가드라는 전 세계 자금을 수천조 원씩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카페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투썸 아메리카노 카페인이 다른가요? 아니죠. 잠을 깨워주는 각성 효과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컵홀더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뷰오든 모두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99.9%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보수, 그러니까 커피값의 차이와 한 주당 가격 정도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타이거, 코덱스, SPY.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 고르시든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 브랜드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최종 선택의 승부처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국내 시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둘은 편의성부터 환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까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당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처럼 한국 증권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SPY나 VOO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투 ETF를 사야 할까요? 이 선택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아니면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마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편의점 커피, 즉 국내 상장 ETF는 어떻죠?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반면 현지 카페 아메리카노, 즉 해외 직투 ETF는 원조의 깊은 맛일지는 몰라도 그 나라까지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라는 장벽과 시차라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조의 감성이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편의점 커피의 압승입니다.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미국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 적응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 운용 보수입니다. 이건 현지 카페, 즉 해외 직투 E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합니다. 편의점 커피는 포장비나 유통비가 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연보수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VOO의 연보수는 0.03%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복리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점만의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멤버십 계좌를 통해 ITF를 샀고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이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멤버십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공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내야 할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의 수익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주고 연말 정산 때 최대 13.2%의 세액 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줍니다. 이건 국가가 당신에게 투자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달콤한 혜택을 놓칠 이유가 있을까요? 반면 해외 직투 ETF는 이런 멤버십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룰을 따릅니다.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짜릿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비중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 정산 혜택과 비과세 멤버십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편의점 커피에 1+1 행사와 통신사 할인까지 붙여서 파는 격언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세금부터 아끼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투자 경험이 많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돈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꼬박꼬박 챙기고 22%로 세금을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맞는 커피 취향이 결정되셨을 겁니다. 편하고 혜택 많은 편의점 커피냐, 달러로 사는 현지 카페 커피냐? 좋습니다. 어떤 커피를 선택했든 이제 당신은 부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S&P 500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타이거와 스파이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1년 뒤 당신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거고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값 단돈 2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